하지만 마음을 달리 먹고 새벽에 함양으로 달아난다. 그리고 군관을 시켜 성을 수비하도록 한다. 또한 조정에 곽재우가 역적이라고 모략했다. 이 소식은 선조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다. 이 선조 같은 왕도 이 곽재우에 대해서 도대체 저놈이 어떤 인물이냐라고 이제 반문할 정도로, 그리고 매우 위험스럽게 인식을 하는 거죠. 저렇게 이 조정에서 파견한 이 감사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선언할 정도면 나중에 좀 심하면 이 왕에게까지도 무슨 왕이 좀 잘못하고 이러면은 뭔가 대응을 할 것 같은 이런 위험 인물이라는 점. 난처한 상황이었다. 곽재우의 분노는 옳았으나 조정은 김수를 처벌할 생각이 없었다. 의병장 대 경상감사. 상황은 곽재우에게 불리했다. 이때 초유사 김성일이 중재에 나선다. 김성일은 오히려 곽재우가 감사를 해친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김성일은 장계를 올려 곽재우의 누명을 벗겨주었다. 곽재우가 난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를 믿었기 때문이다. 곽재우에게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이 있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각오가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일부 관군은 의병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었고, 화합해야 할 조정도 역시 당쟁을 멈추질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사정 속에서 곽재우는 역적이란 모함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해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곽재우. 그러나 그런 그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터지고야 맙니다. 여유로운 풍경의 가을, 거제도. 400여 년 전의 혼란은 간데없이 잠잠하다. 하지만 왜군에게 점령당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곳이 이곳 장문포다. 봉수 하가정의 군대가 약 7,000명이 여기 와서 말이죠, 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는 거 보면은 그 당시 이쪽에서는 전부 다 일본 군대가 주도를 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양쪽 성에, 여기 송진포성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말이죠, 장목 외성에 그 사람들이 일본 군대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작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일본 군대의 하나의 진이 된 것이지요. 전쟁은 휴전의 국면을 맞았다. 명과 일본이 강화를 진행 중이었다. 왜군은 견고한 성을 쌓고 운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조의 생각은 달랐다. 선조는 장수들이 팔짱만 끼고 서로 바라보기만 할 뿐 한 가지라도 계책을 세워 적을 치는 일이 없다고 몰아세웠다. 비관적인 상황이었지만 이순신과 권율, 의병장 곽재우와 김덕령이 임금의 뜻에 따라 수륙 합동작전을 펼치기로 했다. 왜적을 멸할 자신이 있소이까?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장군의 말이 이와 같으면 무엇 때문입니까? 나도 역시 이번 일의 자초지정을 알지 못하고 굴에 숨어있는 적을 어찌 치겠소? 곽재우는 김덕령의 신상을 걱정했다. 김덕령이 전국 의병의 총수가 된 지 이제 막 6개월이었다. 어떻게 보면은 충령장 김덕령 입장에서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서
망우당 곽재우의 경우는 처음서부터 이 전투는 불가한 것이다. 전승을 거둘 수 없거니와 우리 아군 쪽에 피해만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반대 입장을 취했죠. 김덕령은 곽재우와 각별했다. 20대의 청년 의병장 김덕령은 곽재우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정암진에서 함께 싸우기도 했다. 하지만 장문포 해전의 경우만큼은 김덕령도 곽재우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선조가 원하는 전투였다. 결국 왜군은 싸움에 응하지 않았고 아군만 피해를 입었다. 이 싸움의 실패로 김덕령을 모함하려는 사람만 더 많아졌다. (2년) 뒤 이몽학의 난이 일어났다. 이몽학은 홍산현을 습격, 현감과 군수를 사로잡고 3일 만에 6개 고을을 함락시켰다. 무능한 임금과 조정을 바로잡겠다는 그의 말에 민중들은 환호했고 수만 명의 군사가 모여들었다. 그러나 내분이 일어났고 난은 곧 평정됐다. 반란을 잠재우자 밀란의 주동자를 색출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그런데 의병장 김덕령과 곽재우, 홍계남이 주모자로 모함을 받게 된다. 하루아침에 나라를 구한 공신에서 국가를 배신한 역적이 된 것이다. 곽재우와 홍계남은 곧 혐의가 풀렸지만 조선 의병장 총수였던 김덕령만은 그렇지 못했다. 선조는 나흘간 김덕령을 직접 친국했다. 정강이 뼈가 부러진 김덕령이 무릎으로 기어다니자 선조는 곤장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니 참으로 역적이라 했다. 역모를 꾀한 흔적이 없다고 반란을 수사한 추관이 상소했지만 선조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신장으로서 신출귀모라는 신장 김덕령, 충령장 그 명성, 위세가 당시의 그 조선왕조 선조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 겁니다. 전쟁 이 상태로 간다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그 위협은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김덕령은 20일간의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 그는 죽기 전 공이 부족한 자신은 죽어도 괜찮으나 옥에 갇힌 의병들만은 싸울 수 있게 죽이지 말아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곽재우 또한 선조의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못했고 조정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된다.